안녕하십니까. 봉주박사TV의 성봉주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스포츠 과학을 약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TV에서는 운동이 알고 싶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친목, 보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게 되면 좀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운동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운동을 하나하나 손쉽고 이해되기 쉽게 한 번씩 표현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시간으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산악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을이기도 하고 또 산에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등산이 운동 효과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등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정보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등산과 관련된 등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운동 이득, 효과, 그 다음에 올바른 등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질병이나 여러 가지 비만이나 흡연이나 알코올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확하게는 비활동이 가장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활동이 1위고요. 2위가 고혈압, 3위가 흡연, 4위가 비만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누워있으면 점점 사람은 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꾸준히 해줘야 될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는 산이 약 3분의 2나 되죠.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변에 산이 많아요. 이건 진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혜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산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꽤나 많이 다녀요. 이 2008년도에 연구에 의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등산에 가는 사람들이 약 51%나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들이 22%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산에를 많이 가는지 나타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산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뗄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산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에 다니게 되게 되면 일반 평지 걷는 것보다 보통 4배에서 6배 정도 에너지 소모량이 커져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배낭을 메고 걸었을 때는 약 8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비만인들에게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산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인 등산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등산을 하는 게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걷기의 연장선이죠. 평지 걷기가 아니라 산을 걷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듬이 있고 변화가 있죠. 그래서 평지 걷기보다는 상당히 힘이 들면서도 굉장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 자체의 효과가 이 평지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는 뼈가 약 206개 정도 있고 600여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게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굉장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추천하는 걷기 시간들은 보통 30분에서 90분 정도의 하루에
정도의 걷기, 등산을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4시간을 걷게 되면 20시간 누워 있을 때 빠져나간 골 질량을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걷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들을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 감소하고 비만 예방 효과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꾸준히 움직이게 되면 이 유산소 운동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혈압을 안정화시켜 준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발바닥을 계속 땅하고 계속 접촉을 했다 뗐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세 혈관들을 계속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혈관의 기능들을 혈관의 탄성도들을 높여줘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켜 준다. 결국은 우리 혈관의 기능들이 좋게 되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혈관 내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 혈관의 이 직경이 좁아지게 되죠. 직경이 좁아지게 되니까 혈관에서 받는 압력들이 커져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혈관 내에 찌꺼기들을 잘 제거해 주는 것들이 건강에 또 상당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히 등산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산의 효과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습속위를 걷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생활의 활력, 피톤치드라고 하는 좋은 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신선하죠. 이게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루틴에서 좀 벗어난 것들을 했을 때 새로운 또 만족감을 주고 활력을 줄 수가 있죠. 이 숲속에도 걷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그 효과가 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라고 많이 그러죠. 결국은 혈액순환하고도 연계된 건데 노폐물들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혈액순환의 활성화를 노폐물들이 축적들을 그러니까 피로회복 능력도 좋은 것들이죠. 꾸준하게 걷는 사람들 아마 그 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드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날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에서 무조건 뛰어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것들이고요. 그만큼 관절의 기능도 좋고 혈액순환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산에 다니는 사람은 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10년, 2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야, 우리 생활 주변에도 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다. 강 주변이라든지 산 주변에 가보게 되면 이게 쉴 수 있는 벤치도 많고 또 이렇게 좀 꽃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 길도 있고, 걷는 길도 있고, 뭐, 또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거 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게 다 완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요즘에 굳이 뭐 유럽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이라는 것들이죠. 눈을 좀 돌려보게 되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그 기자재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고요. 또 걷기 코스, 자전거 코스, 요즘에 또 자전거 또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곳곳에 자전거 빌려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정말 재미있게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등산을 하고 있는 등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산악부를 했거든요. 산악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처음에 산악부를 하게 되면 기타 치고
배짱이처럼 그 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룰랄라 논지 알고 산악보로 들어갔었는데 가보니까 계속 막 바위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올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도망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건 뭐 정 때문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자는 요산 요수라고 해서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덕이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 정을 한번 붙여버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이제 산을 다니게 된 거예요. 제 케이스는. 근데 지금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잘했다는 어떤 그 서클 활동들을 보게 되면 산악부를 하는 게 가장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점들은 산에 다닐 때 조금 이런 등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조금 이제 산악부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은 그 좋은 사람들하고 자연 속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들이죠. 건강도 하셨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 그 좋은 사람들하고 자연 속에서 있는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기억에 많이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젊었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등짐을 메고 산에서 막 뛰어내려오고 뛰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산에서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절대 뛰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망가집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는 절대 체력을 과신해서 뛰어내려오지 않는다. 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도 약해지게 되고 근력도 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심폐지구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체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제 산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관절들을 잘 보호하면서 산행할 수 있을까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관절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산을 오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둘레길, 약간 언덕 있는 둘레길을 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절이 조금 덜 좋은 사람은 좀 계단 운동이나 산에 오르는 걸 하는데 이제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관절이 약한 사람은 일단 산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일단은 관절의 건강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좋아졌을 때 산에 오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파트 계단이나 계단 운동을 하고 올라갈 때는 운동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통해서 관절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등산 스틱을 이용하는 게 권장합니다. 등산 스틱은 굉장히 균형을 잡아주는 데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힘을, 무게 중심을 적절히 분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등산 스틱 하나만 가지고 지팡이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등산 스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요즘에 어택형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필요한 물품만 딱 어깨에 딱 짊어지고 버클로 다 이게 몸에 딱 일체가 되게끔 다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등산 전중 후에 운동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알아봅시다는 걸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준비 운동의 중요성. 등산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산 갑시다. 그러면 어디서 몇 시에 만나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만나면 인원 점검하죠.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갑니다. 그래서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갑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쭉 가요. 보통은.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리 등산이지만 운동이잖아요. 3시간, 4시간 장시간 걷잖아요. 관절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관절에는 어느 순간에 뚝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을 반드시 해줘.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이 몸통 등 여러 가지 관절들 충분히 풀어주고 약간 체온을 올려주는 준비 운동을 약 10분 내외의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준비 운동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준비 운동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준비 운동이 스트레칭은 아니거든요. 준비 운동 내용 중에 스트레칭이 일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준비 운동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본 운동을 할 때 인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예비 단계, 예열 단계, 예열 단계. 체온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자체만 하기에는 체온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스트레칭 자체도 굉장히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고 운동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가볍게 걷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달리는. 그 다음에 관절을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제일 먼저 관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걷거나 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운동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등산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자연 친화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산을 잘 하게 되면 건강에 이득 효과가 크지만 등산을 잘 못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다. 그래서 이 운동도 모든 활동에서 필요한 약방의 감초이긴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과유불급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많은 이제 얘기를 해드렸지만 핵심적인 건 등산도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고 또 스틱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해 주던 것을 잘 명심하면서 등산을 잘 하게 되면 굉장히 등산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첫 녹화라 조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얼마만큼 되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등산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요. 등산도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라. 등산도 해야 될 기본적인 정도가 있다. 갖춰야 될 준비물도 있고요. 내가 하나 빠졌네요.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발이 중요합니다.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겠죠. 등산화는 되도록이면 자기 발에 맞는 등산화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뭐 이게 막 내려오고 뛰어오고 뭐 여러 가지 스틱을 사용하고 무거운 짐을 들지 뭐 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등산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 것을 빠뜨렸네요. 수영장에 갈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듯이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좋은 등산화, 몸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는 것들. 하여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을 찾고자 하고 또 친선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기대를 하고 하는데요. 운동을 똑바로 알고 올바로 알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서 등산의 운동 효과 또한 등산을 할 때 좀 주의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